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종목 정리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실 수가 있고요.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시황 상황 지금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2120선 회복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2119.1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중에 2135포인트 일단 저항선을 지금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뚫지 못해서 좀 답답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쭉 빠지고 내려오면서 2116대까지 내려왔고요. 현재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58억 원,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좀 살펴보니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연기금만 삽니다. 779억 원, 금융투자, 투신 할 것 없이 모두 다 매도 중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708.68포인트입니다. 710선도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고 하루간의 흐름 보셔도 코스닥도 720으로 출발을 해서 쭉 빠져내려온 뒤에 이렇다 할 반등 없습니다. 수급 조체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개인만 삽니다. 1201억 원,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요. 기관 가운데에서는 낙폭이 커지다 보니 금융투자 쪽을 통한 프로그램 매수가 112억 원 들어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갑니다. 1154원 60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작용을 해야 되는데 투심 자체가 얼어붙다 보니 자그마한 대외 변수에도 지금 흔들흔들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장 초반보다 후반이 더 안 좋아지는 전형적인 전강 후 약장세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오전장에서는 강세를 보이다가 점점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폭을 좀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2120선을 좀 2130선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오후장부터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함에 따라서 외국인과 그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에 나서면서 계속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중동 관련된 정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기류가 나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투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런 상황보다는 이제 미중미 회담에 대한 여기에 대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중 회담이 이제 어느 정도 28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관망세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완만한 합의보다는 소극적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소극적인 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증시에 있는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상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특징 섹터로는 이제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를 비롯해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 등 뭐 1% 이상 이제 상승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중국이 이제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추첨 연단을 이제 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 위주로 이제 그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에 반해서 삼성 SDI와 LG 화학이 못 받았던 것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되면서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7월부터는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낙폭 가대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선별적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언급했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다 증시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로 이제 호재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 경기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 한 차례 정도 할 것이라는 이제 외국인의 예상에 따라서 증시도 그만큼 조정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만약 확실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다면 이제 2150선까지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는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텍입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와 그리고 CT 등 이런 그 덴탈 장비 개발을 하는 국내외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중국과 유럽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 조정을 끝내고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덴탈 장비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MS를 지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8년에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까지는 한 360억 정도로 한 2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향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동종 업체, 의료기기 업체에 대비해서 PER이 거의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동종 업계 평균 PER인 17배보다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지금 동종 업종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바텍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함께해 주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이 그다지 오늘 좋지 못하기 때문에 두 분이 또 잘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종목으로 보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 위원님부터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좀 시장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드리머스 컴퍼니도 살짝 좀 뒤로 좀 후퇴를 하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BTS가 소속된 회사인데 이 BTS의 소속사의 음원과 음반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이어서 서울에서도 BTS 방탄소년단 팬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팬미팅에 있어서 협찬사가 바로 이 드리머스 컴퍼니가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핀 관련해가지고 꿈의 신소재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뜨겁게 좀 올라왔었던 그런 테마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2016년도에 드리머스 컴퍼니에서 그래핀 오디오 케이블을 개발해가지고 현재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AI하고도 또 관련이 되겠는데요. 인공지능이죠. KT의 아동용 스마트 로봇을 좀 공급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되는데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하고 조금 연관이 되겠는데 얼마 전에 이 상암동에서 좀 페스티벌을 했는데 약간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탄 버스가 조금 중앙선을 좀 침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게 새롭게 탄생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수정을 해서 또 안정적으로 찾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에 자동차가 생산이 됐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듯이 일단은 시간이 좀 차츰 좀 지나면서 더욱더 빠르게 좀 안정이 좀 찾아가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일단은 세계 시장에 있어서 자율주행으로 계속해서 뻗쳐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래 성장주로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 스피커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음성 인식 스피커가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도 어떤 무언가를 사물을 가동시킬 때 이 음성 인식 스피커를 통해서 사물들을 가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매장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매장에 직원분들이 계셔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시대이지만은 앞으로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음성 인식 스피커가 배치가 되면서 고객이 찾아왔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면은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겠다. 그래서 음성 인식 스피커도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이 광고 쪽하고도 연관이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무선 충전기 블랭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하고도 연계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이죠.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매출액은 약 한 2천억 정도 나올 것이고, 자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적이 계속 안 나오다가 갑자기 흑자 전환이 된 회사들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1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SM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들이 미래에 성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9,000원이고요. 현재가가 지금 7,270원인데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잡으셨네요. 예, 시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안 나와서 좀 빠르게 좀 짧게 좀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시공테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좀 북한 특히 어제 오늘 DMZ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시공테크가 그쪽 좀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수혜를 좀 받아야 하는데 좀 받지 못하고 오후 시장이 되면서 관련된 업종 종목들 테마가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박물관, 과학관, 전시관, 테마파크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DMZ 평화공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었을 때 이 전시관을 설치해 본 업력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영향을 좀 받으면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시장에서 좀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그다음에 도시재생 쪽하고도 연관이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공테크가 VR 게임 개발에 참여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가상현실하고도 또 재료가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께서 성남 창조경영 CEO의 포럼에 좀 참여를 하면서 그때는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현 경기도 도지사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로서의 좀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이.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 쪽에서 이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좀 분위기를 대선 주자로 좀 잡으면서 내년 총선에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 그 전략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치인 테마주들이 좀 빨리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원래는 7월경에 말경에 좀 사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갔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에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쯤이면은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 관련 종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MZ 평화공원 생태공원 조성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20 끝나가면서 한미 정상미 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DMZ 비무장지대에 좀 방문할 것 같다라는 기대에 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6,4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해인인데요. 종목이 좀 갈 듯 하면서도 좀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좀 최고조에 좀 이 가면서 히토로 관련해 가지고 살짝 좀 어느 정도 반응을 좀 보였다가 다시 한번 히토로 관련해서 좀 수면 아래 좀 자주 앉았죠. 예. G20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가 됐는데, 만나가지고 확실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겠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변덕이 좀 심하니까. 자, 해인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 및 육상용 발전기, 그다음에 선박 및 산업용 엔진 발전기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캐터필라다. 그래서 캐터필라를 수입하고 판매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좀 업체가 되겠고, 그리고 지난주였죠. 해인 산업을 흡수 합병하면서 태양광 사업까지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는 좀 연관이 되겠죠. 전남 해남하고 충남 천안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DMZ 방문한 부분, 그래서 좀 해인하고 좀 관련이 되는 이유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그 계기로 인해서 북미 간의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광물 자원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냥 삽입나 꽃갱이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장비 업체가 들어가서 포크레일이라든 불도저가 들어가서 빠른 시간에 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인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또 G20에서 만나고 나서 미중 간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하면은 또 히토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인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우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처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우 기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키움증권 아시죠? 키움증권의 주주인데, 그래서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키움증권, 그래서 다우 그룹으로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2000년에 들어와서 취업 정보 포털 사이트죠. 사람인 H도 좀 인수를 해가지고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및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움증권의 정보 기술을 아웃소싱 서비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라든가 콘텐츠를 좀 제작하고 있다는 거고, 아마 여러분 뿌리오라고 아마 대량으로 문자 보내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뿌리오, 그 다음에 엠팩스 등을 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좀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좀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톱스랑 그 다음에 이쪽 다우랑 해서 했는데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금 탈락한 부분, 다 탈락했죠. 그러면서 5월 27일에 상당히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또 재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도 조금 완화를 좀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우기술 같은 종목은 조금 무겁습니다. 천천히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급등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는 24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KTB 투자증권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것도 이 종목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증권업종이 조금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IB 업무를 좀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중심의 홀세일 투자 중개업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내 파생품 및 채권 영업, 그다음에 일반 투자들 대상으로 해서 투자 중개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증권사들이 국내 수수료 가지고 돈을 벌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증권사들이 무료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국내 수수료에서의 수익이 좀 발생하지 않고, 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쪽에서의 좀 수익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직구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6일 새벽 2시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한 번 더 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좀 오세안이죠, 호주 이런 국가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올 상반기 때 좀 인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그걸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 기대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증권업종으로 자금이 좀 몰리면서 유동성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KTB 투자증권의 좀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24.63%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증권업종들이 1분기 이에서 2분기에도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KTB 투자증권 좀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은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증권주 업종을 좀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도 증권 업종의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주식 시장이 상승해야지만이 증권주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채권이라든가 부동산 쪽에서 그다음에 해외 주식 거래에서의 좀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수익 발생하는 구조에서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서 2분기에도 실적이 긍정적인 전망이 되겠다. 그래서 KTB 투자증권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자,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는 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이노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은 이제 현대차그룹 계열의 그 광고 대행사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5% 정도 증가한 31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꾸준하게 좀 하향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그 현대기아차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신차 출시에 따른 마케팅비 집행도 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SUV 차량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팰리세이드,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 텔루라이드 출시 이후에 양호한 판매량을 꾸준하게 좀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신차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시장에서의 마케팅 꾸준하게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아차의 이제 소형 SUV죠. 셀토스가 이제 곧 그 국내외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SUV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이제 소형 SUV 시장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홍보라든지 어쨌든 마케팅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집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수혜는 계열사인 이노션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이노션이 그 비계열사 광고 물량도 꾸준하게 늘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미국의 광고 대행사죠, 데이비드 앤 골리앗을 인수하면서 미주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 하이네켄을 비롯한 비계열사 광고 물량을 꾸준하게 확대시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비계열사 광고 비중이 기존에 이제 10%에서 20%까지 좀 증가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하게 좀 낮춰가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연내 미국 디지털 업체라든지 글로벌 대규모 대행사 업체를 인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M&A에 의한 외형 성장 기대감도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흐름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꾸준하게 좀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 매물이 조금 나왔지만 그래도 장 후반에 다시 한번 밑꼬리가 달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강보합권으로 바꿨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어서 아마 쉽게 안 죽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 72,000원 근처가 되겠네요. 이 정도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손절가는 한 6만 9천 원 정도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해성옵틱스입니다. 해성옵틱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어요. 역시 이게 시장 영향과 무관하진 않다라고 보여져요.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해성옵틱스가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삼자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인수주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물량 출하에 대한 부담이 좀 적고 그 유증기업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는 신호로 시장에서는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가액을 보면은 한 주당 3,033원이었어요. 할인율이 그 당시에 0%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발행가액과 별로 차이가 없는 구간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재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유상증자를 할 때는 유상증자의 그 목적도 중요한데 보통 이제 단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이런 건 악재입니다. 근데 고시에는 이제 운영자금 조달로 표현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는 주문량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자금 마련으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카메라 모듈의 업황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화웨이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도 있죠. 중저가 스마트폰에 이제 멀티 카메라가 계속해서 도입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그 중화권 업체로 고수익성의 그 자동 초점 부품 공급도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카메라 모듈 업체 다른 업체죠. 그래서 예상 오늘 PER이 생각이 10배 내는데 해성옵틱스는 PER 한 7배 정도 수준,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그 이전에 하락하기 전 5일 이평선 바닥 구간인 3,400원. 그 손절가는 2,900원, 전접점 구간까지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우진 BNG입니다. 우진 BNG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자회사죠. 이제 우진바이오에서 개발된 그 돼지열병, 그 생마컷 분단독 복합 백신에 관한 그 농립축산검역본부의 국내 임상시험 설계에 관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백신은 그 급성 폐사성 바이러스 전염병이죠. 그 돼지열병과 그 사람과 돼지에게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세균성 인수 공통 전염병인 돈닭동균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복합 백신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2016년에 돼지열병을 예방하는 돼지열병 백신 제형을 개발한 부분으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돼지열병 이슈가 조금 뜸하다라고 하더라도 타국에서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슈가 재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1분기에는 그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동물의약품 백신 부분의 그 해외 수출 확대로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을 보면은 그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꾸준히 넓혀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우진바이오를 통해서 총 11개의 백신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고, 또 인터백신 등의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거든요. 이달 초에는 또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 MOU를 체결하기도 했죠.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 같은 경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됩니다. 향후 크리스탈의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동물의약품 공동 개발이라든지 상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단순 테마주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성장을 꾸준하게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게 돼지열병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200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그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그 반도체 후공정 업체예요. 그래서 주로 검사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8% 정도 증가한 83억 원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아도 일부 장비주는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죠. 그 이유는 업황이 부진해도 투자는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은 그 호황과 불황의 격차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황기에 투자를 늦추면 호황기의 이익을 가져가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테크인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수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분기부터 대만 고객형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 같은 경우 메모리 핸들러 시장 대비해서 규모가 4배 이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요. 또 자회사인 ENC 테크놀로지의 디스플레이 외관 검사 장비의 베트남 투자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당연히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 투자를 좀 확대를 하면서 관련 검사 장비의 수주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는 조금 꺾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저가 매수가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사실은 한 2%대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꺾였습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담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안정을 찾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11,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닿아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까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데 연우입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2분기 매출액이 790억으로 전년 동기비 13% 증가한 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한 70억으로 1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 같은 경우 화장품 용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 기준으로 최대 수주를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가동률도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죠. 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비용 통제도 계속해서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화장품 업체가 좀 치열한 경쟁 환경에 좀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격 경쟁도 좀 심화가 되고 있으면서 마진 악화 우려감도 높은데, 다만 이제 용기업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 화장품 시장은 어쨌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도 괜찮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대형 화장품 고객사에 대한 납품을 좀 늘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로컬 화장품 업체의 성장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생산 공장은 이제 5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는 이제 P&G 생활용품 용기 매출도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높은 화장품 용기 매출 의존도의 탈피를 위해서 의약품과 또 생활용품 용기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약간 이제 꺾이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근데 바닥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200일 이평선이거든요.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생각해 보신다면 지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이 종목 역시도 원래는 반등을 했는데 시장 영향에 의해서 보합권까지 밀렸어요. G20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가 25,000원 초반대에 있는데요. 그래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어땠습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 자리를 유지를 하고 시장이 있는데. 안 좋은데 안 내린 게 어디예요? 그렇죠. 시장이 안 내리는 예. 잘 버티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그 재료가 지금 DMG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거기에서 종묘회사라든가 비료, 그다음에 광물 자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 이렇게 계속 좀 확산이 되면서 파이가 좀 커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일단은 DMG 평화공원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제 좀 강세를 보였고 아침에 잠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보였다가 지금 다 밀리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회의는 어떤 특별하게 어떤 반응은 없지만은 29일 이제 하고 나서 30일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면은 거기에 또 한번 어떤 반응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미중 간의 협상에서 잘못되더라도 히토로 관련해 가지고도 좀 부각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지금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까? 오늘은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소개했던 다우 기술을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우 기술 같은 경우는 다우 데이터, 키움증권, 사람인 H에서 관련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IT의 1세대들이 있죠. 네이버, 뭐 다음 그렇게 있는데 그 1세대 중에서도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소리 소문 없이 강력하게 지금 회사를 운영을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우 기술을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데 일단 인터넷 데이터 센터 및 키움증권의 정보기술 아웃소싱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의 키움증권 한 번 정도는 거래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거의 됩니다. 거래를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점포 없이 무인 점포로서 사이트 사이버상만 운영했을 때 성공을 할 거냐 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화 등 콘텐츠를 좀 제작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뿌리오 그다음에 엠팩스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뿌리오 같은 경우는 대량 문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3 인터넷 전문행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탈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재추진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일단 정부에서 조금 더 제3 인터넷 은행에서 좀 완화를 하는 부분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우 기술이 또 회사가 다우 그룹 다시 한번 또 재신청하지 않겠느냐는 거고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4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우 기술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가격 정보까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 만나볼 텐데 지난 시간에 텔레필드 말씀해 주셨어요. 결과 어땠습니까? 네, 오늘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21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21 이평선 하향 이탈하면서 5%대까지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텔레필드 이제 특별한 악재가 나오거나 한 거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5G 관련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모두 다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텔레필드 역시도 이제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5G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다른 뭐 로봇 관련 테마주나 또 그동안 경협주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테마주의 순환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5G 관련된 장비 투자는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5G 관련된 모멘텀이 단기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또 20일 이평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당장은 매도 이후에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5G 관련주는 저점에서 양봉이 뜰 때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필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십니까? 네, 오늘 단기 종목으로는 우진 BNG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인데 우진 BNG만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돼지열병 테마로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현재로서는 강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모멘텀이 작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인간용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용 신약 MOU, 그래서 모멘텀이 많고 앞으로도 나올 이슈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흐름을 볼 때 여기 20일 이평선 이탈에도 빨리빨리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보기에도 좀 적합한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종목으로는 우진 BNG를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요. 매수가는 그 종가, 목표가, 최고가가 이제 6월달 초에 기록했었던 4,095원이 이제 최고가니까 최고가, 목표가 4,000원 정도까지 잡고요. 손절가는 3,200원 정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BNG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은 참 시장 어렵네요. 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삼육물산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그 급등을 했었어요.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살짝 이제 밀리면서 끝났는데 오늘도 지금 20%까지 상승하면서 강하게 좀 올라갔는데 원래 이 회사는 우유라든가 청량음료 그 포장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제 갔던 이유가 경기도 파주시 원롱면 부근에 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DMZ 비무장지대 방문에 대한 기대죠. 우리가 조금 지금 보면 파주 쪽, 뭐 철원, 고성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도상에 좀 지형적으로 봤을 때 철원이라든가 고성 쪽은 아무래도 산이 좀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파주 쪽은 조금 더 평지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남한에서도 쉽게 갈 수 있죠. 일산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개성을 좀 통해서 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DMZ 평화공원이 좀 조성이 되더라도 좀 파주 쪽에 조금 조성이 될 확률이 높다. 그냥 산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산을 조금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깎고 그런 부분이다 보면은 많은 비용이 좀 투자가 되고 그다음 시간이 많이 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파주 쪽에 좀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번에 조금 방문했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좀 올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삼육물산 같은 경우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매수를 했을 때는 리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뭐 어떤 이슈에서 가는지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 DMZ 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도 이 삼육물산처럼 급등하지 않고 지금 살짝 올라왔다가 오늘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말고 그런 종목들 잘 좀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DMZ 관련 삼육물산의 급등과 관련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자, 오현진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삼성증권을 한번 꼽아봤어요. 증권주 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뭐 꼭 삼성증권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증권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조금 좀 필요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주는 보시면은 기존까지 수익 구조가 브로커리지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라는 것은 수수료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수수료를 한 번씩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수료 수익이 증권주의 이제 주요 수익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또 증권사 수수료도 많이 낮아졌고, 무료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이제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 수수료에 의존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리지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려고 사업 다각화를 했고, 그에 따른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 주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전년비 20-30% 급감할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양호할 것 같아요. 그것은 브로커리지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였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펀더멘털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중무역 협상은 뭐 장기화가 되겠죠.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최악은 지나고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내에 위축되었던 거래 대금도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소폭이긴 하지만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부분도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금리 인하는 그 금리 상품에 대한 매력을 조금 떨어뜨리고요. 주식과 부동산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어쨌든 증권주에는 크든 작든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해 본다면 증권주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증권사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뭐 하채기 전문위원도 아까 KTB투자증권 말씀해 주셨고 오현진 팀장도 지금 삼성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종목 상담 짧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11번님의 에스모 종목입니다. 5,910원에 비중 40%, 비중이 좀 높은 것 같네요, 위원님. 일단은 에스모 같은 경우는 5G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인데
뭐 최근에 좀 자율주행이 좀 올라올 때 이 에스모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어떤 반응을 좀 보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과거에 좀 보면은 자 736원짜리가 15,650원이 좀 올라왔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 거의 1000%, 거의 1600, 1700%까지 나오는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보시면 이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나왔었죠. 이 매도 물량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거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이제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뭐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긴 하지만은 강력하게 어떤 이슈가 좀 만들어지는 부분. 그래서 근데 또 세력들의 어느 정도의 그 자금 좀 유입이 돼야지만이 지금 여기에서 좀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 과거에 좀 수익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종목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이거 말고 또 관련해서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아직 어떻게 보면 빛을 보지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보유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5,910원인데 5,430원에 좀 보유를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올라온다 그러면은 자 121선 있죠. 여기서 보면 한 6,17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자 손절가는 여기 4,900원 여기 저점이죠. 이걸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손절 라인까지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짧게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텍 시스템 4453번님의 종목이고요. 1910원에 비중 10%.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네, 컴텍 시스템이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4차 산업과도 어느 정도 연동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조금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갖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컴텍 시스템은 지금은 펀더멘탈만 보면은 싸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낮은 위치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성장주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재반등을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20일 이평선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약간 약보합권에서 주가가 좀 선방을 해주려는 모습이다라는 걸 판단해 봤을 때는 아마 조만간 재반등을 한 번 정도는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비중도 10%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물량을 좀 보유하시는 관점,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로는 한 2,1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800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7분 지나고 있고요. 마감 지수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12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낙폭을 소폭 그래도 만회를 하는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장중에 2135포인트 또 저항받고 쭉 밀려내려면서 2116까지 빠졌다가 2120선은 그래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이 사고요. 개인,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오늘 워낙에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관 가운데에서는 연기금이 무려 1,103억 원이나 사주고 있다라고 잡힙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지고요. 하지만 낙폭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의 낙폭들도 0%대 안쪽으로 1%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LG화학, 현대모비스 여전히 1%대의 강세, 포스코, 약보합, 그리고 신한지주, SK텔레콤 보합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좀 문제였는데 낙폭을 좀 회복을 했네요. 코스닥도 역시나 710선에서 현재 마감이 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1%대의 급락은 뭐 여전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710선은 좀 지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720 출발해서 707까지 빠졌던 시장이 710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현재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165억 원 대량 매수에 좀 나섰고요. 금융투자 연기금에서도 사주지만 투신도 팔고요. 기타도 팔고 그러다 보니 기관, 외국인 양매도로 지금 잡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상위주들인데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위주로는 지금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HLB 같은 경우에는 4%의 급등이 나오면서 시총 5위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 CJENM도 반등을 여전히 이어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부터가 좀 문제입니다. 펄어비스 4%대 하락, 메디톡스 하락 전환했고요. 휴젤도 빠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만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미미한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11위부터 나머지 한 20위까지 봐도 오르는 종목은 한두 종목밖에 보이지 않고 바이오 종목들 지금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 종목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혹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격차가 좀 나는 시장이었어요, 하 위원님. 예, 오늘 특히 코스닥 쪽에서 작은 종목들이죠. 소형주가 한 1.27% 정도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중형주가 1.16, 대형주는 다시 좀 잡히네요. 코스닥 소형주가 1.31, 중형주가 1.19, 그다음에 대형주가 0.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오늘 오후장이 좀 오면서 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오후에 아마 기사를 좀 보신 분도 계실 건데, 미국에서 중국 교통은행이라든가 중국 초상은행, 그다음에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을 좀 제재를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특히 여기에서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이 한 자산 규모로 해서 약 한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 내에서 9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골드만삭스에 맞먹는 좀 수준인데, 특히 이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이 미 금융 시스템의 접근 차단 조치가 지금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북한 자금에 돈 세탁한 부분. 그래서 이 금융 쪽에다가도 좀 제재를 하면서 중국을 다시 한번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G20 회담이 앞으로 열리는데 과연 여기에서 또 얼마나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냐, 확실하게 어떤 빠른 결론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많은 문제가 좀 산재되어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좀 이어가는 쪽으로 좀 끝나지 않겠느냐, 어떤 확실한 답보다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새벽 2시에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또 어떤 연설이 조금 나올 것인지 그것도 좀 관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란 쪽 부분 제재, 이 중동에도 문제도 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께서 좀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매매를 좀 하실 때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손절 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원하는 그 장기 투자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낙폭과대 종목을 좀 매매를 하시더라도 미래 성장주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그 다음에 5G, 자율주행, AR, VR, AI, 이렇게 미래 성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을 조금씩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뭐 지난주라든가 이번 주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이벤트를 그냥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에 관련된 이벤트가 조금 많이 나오지, 과거에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렇게 뭐 철강이라든가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철강 같은 경우도 잠깐 미국에서의 뭐 관세 인하 이런 부분이지 뭐 특별한 이야기 없으니까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좀 갖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 팀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확실한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S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시장이 좀 관망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막상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란과의 그 군사적 갈등 가능성, 이런 부분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제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현금 비중 확보,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추세가 만약에 깨지면 일단은 매도하고 보는 전략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우려스러운 움직임이에요. 20일 이평선까지 하향 이탈했단 말이죠. 특히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대형주를 매수하지 중소형주를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비중 조절을 하실 때 이제 기관 외국인을 따라서 하시는 게 좋아요. 기관 외국인이 대형주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같이 대형주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시장이 추세적인 반등을 하려면 대체자산 가격이 안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고 또 금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대체자산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대체자산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자산 가격이 안정이 돼야지 시장이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셔도 가상화폐나 금이나 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단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는 뭐 실적만한 게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조금 하향 조정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겠고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급락주를 보시면은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전망치 조정 추이를 한번 보시고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종목을 끊임없이 찾으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좀 수익을 내기가 용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0.22% 내리면서 그래도 2120선 지켰습니다. 2121.64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1.07% 빠지면서 그래도 710선 지켰네요. 710.02포인트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30전 내리면서 1156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6253번님의 종목 상담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죠. 티웨이 항공 들어와 있고 6,800원의 비중 50%입니다. 가격대는 비싼 가격이 아닌 것 같은데 체크를 해봤더니 예. 대외 환경이 지금 안 좋죠. 그렇죠. 유가 때문에. 예, 얼마 전에 이제 항공편, 중국하고의 증편의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호재가 좀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적인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중국하고 어떤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지금 최고의 관광의 이 수익은 바로 이제 중국인들인데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좀 그림을 좀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을 좀 봐야겠죠. 좀 실적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거든요. 근데 분기로 봤을 때 지금 6월 달에 2분기 때 좀 좋지 않고 3분기 때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때는 조금 좋지가 않지만 실적이 안 좋아하는 부분. 지금 이제 2분기가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3분기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3분기 때 좋으니까 또 주가는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빠졌던 단기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에 좀 실적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좀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한 7,400,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7,400원에서 7,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자리부터 한 8%에서 10% 정도의 여유 구간이 아직까지 있으니까요. 홀딩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466번님의 탑 엔지니어링 들어와 있습니다. 1350원의 비중 20% 1466번님의 그 문자인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네, 탑 엔지니어링은 사실 뭐 좋은 종목입니다. 뭐 자기 주식 처분도 얼마 전에 좀 공개를 하기도 했고, 공개화 체결도 최근에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위치에서의 가격적인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탑 엔지니어링이 아주 길게 차트를 놓고 보면은 2015년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대비 주가가 한 2.5배 정도까지는 현재로서는 상승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오늘 약세장이 이제 차익 실현 빌미가 좀 됐어요. 그래서 7%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20일 이평선도 깨고 내려가면서 전저점까지도 이탈을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일단 조금 꺾이기 때문에 당분간 빠른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을 좀 많이 보셨다가 수익폭이 많이 좀 줄어든 구간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내일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양봉을 띄우고 반등을 하면은 보유를 하는데, 내일도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된다면 이게 이제 추세를 멈추고 하락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초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내일까지만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탑엔지니어링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 물량과 홀딩 의견을 드리는데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 정도, 조금 타이트한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내일 양봉이 뜨지 않으면 바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 꼭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엔지니어링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3631번님의 세원입니다. 2,950원에 비중이 100 적혀 있습니다. 100%. 이 한 종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뭐 전기차, 뭐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미래에 이제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100%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주식은 어떻게든지 100%의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는 거고 그 오류를 얼마나 빨리 수정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맞는데 일단 비중 자체가 너무 많으시다는 게 좀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실적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올 1월 달에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급등한 부분 그러다가 조금 눌림이 줬는데 이게 이제 한온 시스템에다가 좀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 좀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좀 잘 자리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자 보시면 2,410원입니다.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1차적으로 3,500원 선에서 한 절반 정도 좀 매도를 하시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한 4,700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7790번님의 문자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9,400원에 비중 20%. 오 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은 이게 추세만 보면은 매도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보완주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좀 더 밀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 매수하셨으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트소프트는 보안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알약 PC 보안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운시큐어라든지 뭐 K사인 이렇게 모바일 보안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보안 업체보다는 확실히 좀 소외된 모습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PC 중심의 보안 업체들도 모바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요. 안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스트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거의 컴퓨터의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도 백신 소프트웨어를 거의 다 설치한단 말이에요. V3라든지 아니면 알약 스마트폰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보급률을 바탕으로 뭐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룸이 좀 많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계성이 있는 회사가 줌인터넷인데 줌인터넷이 이번에 또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줌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모회사인 이스트소프트의 수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가 뭐 높은 위치면 모르겠는데 줌인터넷 상장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급등했다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밀리더라도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도 20%시니까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엄청 부담스럽다라는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 관점으로 가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등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수가 대비 소폭 플러스권에서는 나오시는 거니까 목표가는 10,000원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000원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중기로 끌고 가셔도 괜찮다는 관점에서 손절가는 조금 여유 있게 드는 거니까 10,000원 목표가, 손절가 8,000원 이 정도 참고하시고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시고 보유 물량 20% 보유하시면은 나쁜 성과, 괜찮은 성과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매수가 92,000원에 비중이 25%, 8335번님인데 사실 뭐 유가 올라가도 지금 정유주들은 예. 반등이 없어요. 예. 그리고 과거에 유가가 2008년도
그다음에 2011년도 예. 특히 2008년에 상당히 올라갔다가 좀 죽었다가 다시 또 2011년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정유주들이 좀 올라왔던 특히 차화정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 뒤로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부분 또 유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잠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유주들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유주 관련된 종목들은 유가가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가야지만이 좀 크게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또 얼마 전에 작년에 좀 올라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또 유가가 좀 급락을 했었던 부분 그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를 봤을 때 유가가 과거처럼 크게 좀 올라가지 못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SOL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의 흐름상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좀 좋은 나오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매수가 정도의 부분에서의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셨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SOL 가지고 계신 분한테 현대차죠. 현대차가 지금 기대 심리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예수하지 마시고 쭉 한번 시장에 출렁거리면서 현대차도 쭉 같이 좀 출렁거릴 때 그때 현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조금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SOL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자 5월 27일에 79,900원 저가를 좀 잡으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매수가 9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오면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고 다른 대형주 현대차로 갈아타 보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차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시장이 빠지면서 흔들릴 때. 그렇죠. 지금 가격 말고요. 예, 지금 가격 맞죠. 네,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8245번님의 나스미디어 들어와 있습니다. 43,300원에 비중 20%인데 오 팀장님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오른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올랐다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 모바일 광고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광고 사업에 대한 집행 비중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같이 좋아질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같은 광고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제일기획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제일기획과 나스미디어를 같은 선상에서 두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고 업체들이 이제 광고에 대한 비중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확대하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노션의 실적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만큼 지금 주가가 하락 이후에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자회사 IPO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IPO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플레이디라는 이제 기업이죠. 국내 1위 검색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나스미디어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연결사로 이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그 자회사가 주식시장에 그 오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회사가 주목을 받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뭐 이제 투자심리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1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나스미디어가 1분기에 영업이익 80억으로 전년비 10% 이상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도 아마 그 정도의 개선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를 길게 봤을 때는 고점 대비는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는 43,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이제 43,000원 정도네요. 그래서 매수가 정도까지 보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5,000원 보겠습니다. 35,000원이면은 조금 여유 있게 드리는 건데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고 목표가는 매수가 43,000원 부근, 손절가는 35,000원까지 좀 여유 있는 관점으로 홀딩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는 여유 있는 관점에서 홀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